여러분,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좋아하시나요? 이 소설이 나온 지 벌써 200년이 훌쩍 넘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단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200년이나 지난 옛날 로맨스 소설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책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 고전 속에 숨겨진 천재성의 비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특별한 가이드를 모셨습니다. 무려 100년도 더 전인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바로 당대의 유명한 비평가 조지 세인트시버리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이 작품의 속사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가이드 세인트시버리는 제인 오스틴의 다른 명작들 사이에서 오만과 편견을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 전문가의 평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보세요. 제인 오스틴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가 최고냐 이걸로 논쟁이 많잖아요. 뭐 설득이 최고다, 엠마가 최고다 말이 많은데 우리 세인트버리 씨는 아주 냉정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노생과 사원은 유머는 좋은데 좀 스케일이 작고 설득은 섬세하긴 한데 좀 흐릿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 딱 결론을 내리죠. 오만과 편견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제인 오스틴답고 그야말로 정수다 라고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주저없이 오만과 편견을 지지한다. 아주 단호하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세인트버리는 이토록 확신에 차서 이 작품을 최고로 꼽았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핵심 이유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세인트버리가 꼽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완벽한 플롯입니다. 그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건 뭐 거의 건축물처럼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 봤어요. 세인트버리가 정말 간단한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 썼을 때는 작가가 젊었을 때고 나중에 다듬은 건 원숙기에 이르러서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의 에너지랑 노련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 중에 단 하나라도 빼면 이야기가 무너질 정도로 모든 게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맞는 완벽한 퍼즐 같달까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플롯이 완벽하다?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세인트버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완벽한 플롯보다도 더 대단한 게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제인 오스틴 특유의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유머, 이른바 돌려까기의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머가 그냥 하하호호 웃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인트버리의 분석에 따르면 제인 오스틴의 유머는 뭐랄까 좀 무자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해부해서 그 허점을 드러내고 거기서 오는 통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거죠. 정말 예리한 메스 같지 않나요? 이 유머가 어떤 건지 베넷 씨의 이 명대사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아내가 막 신경이 예민하다고 투덜대니까 하는 말이 당신 신경을 아주 존중하오. 내 오랜 친구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년 동안 그 신경 타령하는 거 지겹게 들어왔다는 말을 정말 우아하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존중, 속으로는 아주 제대로 비꼬는 거. 이게 바로 오스틴식 유머의 정수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유머는 단순히 웃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머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이 탄생합니다. 세인트버리는 이 캐릭터들이 수백 명의 총리보다 더 실감난다고까지 했어요. 정말 대단한 극찬이죠? 그중에서도 세인트버리가 캐릭터 창조의 정점이라고 꼽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스 씨죠. 얼마나 완벽하게 그려졌으면 위대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인데 말이죠. 콜린스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보해볼까요? 지위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고 엄청 좀스럽고 도덕적으로는 꽉 막혀있고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이기심은 또 어찌나 강한지 이 모든 꼴불견 요소들을 한 사람에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야말로 18세기 속물의 완벽한 표본인 셈이죠. 베넷 씨가 이런 콜린스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콜린스가 캐서린 영부인한테 아부하는 걸 보고 툭 던지는 이 질문 좀 보세요. 그 아첨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공부해온 겁니까? 와,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 아닌가요? 콜린스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그냥 발가벗겨버리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한 플롯, 날카로운 유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세인트버리는 이 소설의 모든 위대함이 결국 단 한 사람에게로 수렴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이자 궁극의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입니다. 소설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잖아요. 다시는 오만을,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상징하죠. 센치버리는 이 둘의 갈등과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봤어요. 다시는 자신의 오만을 깨고 엘리자베스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편견을 깨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과정이 정말 억지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죠. 다하시가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를 보고 던진 말, 내 마음을 끌 만큼 예쁘진 않군. 와, 이건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다하시에 대한 거대한 편견의 벽을 쌓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럼 대체 엘리자베스의 매력은 뭘까요? 세인스버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재치가 넘치고 쾌활하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따뜻하고 꾸밈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주 영리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흔히 나오던 순종적인 여주인공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없고요.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말 멋진 현대 여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세인스버리도 엘리자베트의 매력을 분석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매력의 이유를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건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다. 맞아요. 때로는 분석할 수 없는,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겠죠. 엘리자베스 베넷처럼요. 그리고 세인스버리는 마침내 이런 궁극의 찬사를 보냅니다.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여주인공들이 많지만 함께 살고 결혼할 상대로는 그 누구도 엘리자베스와 비교할 수 없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닌가요? 비평가가 한 캐릭터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결국 이 소설이 걸작인 이유는 그저 잘 만든 이야기를 넘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사랑하고 싶은 너무나도 진짜 같은 한 사람을 창조해냈기 때문이 아닐까요?